그날 본 그 장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설을 앞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백화점 안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쇼윈도 유리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사됐습니다. 김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관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귤향이 코끝에 닿고 스피커에서는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물건을 고르던 영숙은 문득 앞쪽 쇼윈도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분한 자세, 그리고 손에 든 쇼핑백의 브랜드 로고까지. 사위 민재였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민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고르는 듯 진열대를 바라보다 민재가 건넨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고급스러운 붉은색 가방을 상자에 담고 리본을 매는 모습이 유리 너머로 비쳤습니다. 이건 지연이가 아닌데요. 영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쿠폰이 구겨지고 숨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쇼윈도 너머에서 민재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민재는 여자의 손에 쇼핑백을 들려주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카메라는 군중 사이를 가르듯 그들을 따라갑니다. 영숙은 유리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빛이 두 사람의 발끝을 쫓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민재는 버튼을 누르고 여자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영숙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지고 렌즈가 반짝이며 두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거죠?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실루엣이 금속 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공기 속엔 주차장 특유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코끝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흔들렸고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곧 검은 세단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앉았고 아까 그 여자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의 후미등이 켜지고 붉은 빛이 벽면을 물들였습니다.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쇼핑백의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발은 바닥에 붙은 듯 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붉은 가방의 리본이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매장에서는 설 선물 세트 판매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흐릿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바뀌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연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장은 다 보셨어요? 영숙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 이제 다 됐어.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 출입문을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리문 너머의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너머 어딘가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된 것처럼요. 명절 당일 저녁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김이 나는 떡국이 차려져 있고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풍경과 달리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습니다. 김영숙은 전을 접시에 담으며 딸과 사위를 번갈아 봅니다. 민재는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휴대폰을 옆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뜨지만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식탁 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립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하자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연초라 정신이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로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웃는 듯 말하지만 시선은 식탁 한쪽을 향해 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민재의 손끝으로 향합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봤던 그 코트의 소매, 같은 색깔입니다.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옵니다. 그래도 명절엔 좀 쉬어야죠. 가족도 기다리는데요. 민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만 넘기면 좀 나을 겁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뒤집습니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로 어머니의 눈치를 봅니다. 엄마, 오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아빠도 좋아하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손끝이 숟가락을 꼭 쥐고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리를 일어납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영숙의 귀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예, 그때 뵙죠. 네, 순자 씨. 이름이 들린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눈앞의 식탁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물을 따릅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좀 하얘졌어요. 괜찮아요. 잠깐 피곤해서 그래요. 민재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공기는 더 묵직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접시를 향하지만 시선이 자주 흐릅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가가 굳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이 국그릇 속에서 한참 머뭅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남편 정호가 신문을 덮습니다. 이놈의 뉴스는 볼수록 답답하구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을 마십니다. 지연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나무를 더 뜹니다. 아빠, 명절 음식은 엄마가 다 하셨어요. 어때요? 맛있다. 늘 손맛이야. 정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영숙의 귀엔 멀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민재는 슬쩍 의자를 밀며 말합니다. 제가 잠깐 회사에 들러야 해서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지금이요? 잠깐이면 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그는 식탁 옆에 놓인 외투를 집어들고 허리를 숙입니다. 장모님, 명절 잘 보내세요. 영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운전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옵니다.
식탁 위 김이 식어가며 공기 속의 따뜻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일 때문이겠죠. 영숙은 대답 대신 그저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민재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영숙의 손끝이 젓가락을 꽉 쥡니다. 창가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퍼져 흐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젖히며 바깥을 봅니다. 도로 끝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손끝이 창틀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일 때문이라 했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내쉬며 커튼을 닫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식탁 위 식은 음식과 함께 천천히 쓰러져 갑니다. 이른 아침, 김영숙은 창가에서 커튼을 걷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베란다 난간에 얇게 쌓여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가 물을 끓이고 김이 가늘게 올라옵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울립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잔에 따르고 식탁에 앉습니다. 전날 저녁의 불편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받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순자 씨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화면 속엔 가족 단톡방 알림이 몇 개 떠 있지만 손가락은 바로 SNS 앱으로 향합니다. 민재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세 게시물이 보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커피잔과 노트북이 놓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배경에는 붉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저 가방 백화점에서 봤던 그거네요.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리본 매듭, 금색 로고, 그리고 질감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휴대폰 위에 올립니다. 브랜드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구찌. 손끝에 식은 땀이 맺힙니다. 영숙은 검색창을 열고 그 이름을 입력합니다. 결과 목록이 뜨자 눈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방 사진과 함께 적힌 가격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238만 원. 한정판. 여성 전용. 그녀의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작게 흔들립니다. 화면을 내리자 구매 후기들이 보입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줬어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딱이에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그녀의 손이 멈추고 차가 식어가며 냄새가 쌉싸름하게 번집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 정우가 나옵니다. 여보, 아직 안 나가요? 응, 조금 있다가요. 그녀는 평온한 척 웃으며 화면을 뒤집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문을 펼칩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 영숙은 다시 휴대폰을 켭니다. 이번엔 민재의 사진을 하나씩 훑습니다. 출장 사진, 회식 자리, 풍경 사진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춥니다. 민재가 서 있는 배경 뒤편에 걸린 현수막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순자 갤러리 후원전. 그녀의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순자 설마 그 순자 씨일까요? 기억 속에 남아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 웃던 날들, 함께 울던 날들. 하지만 그 얼굴 위로 민재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옆엔 어린 지연이 있습니다. 사진 구석의 날짜 1996, 2, 3. 손끝이 사진을 천천히 쓸며 머뭅니다. 눈가가 묘하게 젖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일어납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물소리가 세게 흘러나오고 세제 향이 공기 속에 퍼집니다. 그녀는 손을 씻는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칩니다.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메모지를 꺼내 짧게 적습니다. 민재 순자 갤러리 확인. 펜 끝에서 잉크가 번져 작은 얼룩이 생깁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밖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눈발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에 손을 댑니다. 유리창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눈이 그치며 햇살이 비칩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표정엔 의심보다 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창틀 위에서 멈추고 시선이 먼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아직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길 위를 번쩍입니다. 김영숙은 코트를 여미고 골목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밤 공기는 매섭게 차갑고 손끝이 금세 굳어갑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과 휴대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회사 건물 앞 주차장으로 향해 있습니다. 민재의 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위는 야근이라 말했지만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킵니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불이 꺼지고 몇몇 직원이 퇴근합니다. 영숙은 가로등 아래 몸을 숨기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잠시 후 민재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짙은 패딩을 입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무언가를 말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쫓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흰색 코트, 깔끔한 구두, 그리고 손에는 쇼핑백 하나. 민재는 여자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말을 겁니다. 짧은 대화 후 민재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그 여자는 순자 씨잖아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택시를 부릅니다. 기사님, 저 앞 검은 차요. 조용히 따라가 주세요. 택시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 위로 흐릅니다. 눈빛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운전석 쪽 백미러에 비친 기사 얼굴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손님, 혹시 추적하시는 건가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민재의 차가 멈추고 여자가 먼저 내립니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순자가 들고 있는 쇼핑백의 리본이 달빛에 반짝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숨이 멈춥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손을 흔듭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해오름 갤러리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 작은 조명이 깜빡이며 그 이름을 비춥니다. 갤러리 순자 씨가 하는 곳이었죠. 영숙의 목 안에서 숨이 조용히 막힙니다. 순자는 민재가 건넨 쇼핑백을 품에 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며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흐려집니다. 민재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립니다. 예, 장모님 댁엔 내일 뵙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영숙의 손이 움찔합니다. 손목이 정맥이 도드라집니다. 택시 안 공기가 묵직해집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영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간판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네,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창문 너머 순자의 갤러리 불빛이 점점 작아집니다. 영숙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펜이 수첩 위를 누릅니다. 민재 순자 갤러리. 확인 필요. 글씨가 꾹 눌려 적힙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차 안은 고요해집니다. 영숙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창문을 바라봅니다. 유리창 위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 얼굴에는 논란보다 더 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빨간불 아래 그녀의 표정이 붉게 물듭니다.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제 진짜 확인해야겠어요. 불이 초록으로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뭅니다. 눈발 사이로 멀어져가는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이 곧 꺼질 듯 흔들리지만 그녀의 의심은 이제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김영숙은 잠에서 완전히 깬 듯 눈을 뜹니다. 남편 박정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먼지 냄새와 겨울 흙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가져온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엔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민재 순자 갤러리 남편 관련 여부 확인. 글씨 끝이 눌려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찢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의 김이 하얗게 오르고 금속 소리가 가볍게 울립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따르려다 시선이 남편의 코트에 멈춥니다. 의자 위에 걸린 코트 주머니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손을 넣습니다. 지갑, 영수증, 그리고 카드 명세서 한 장이 나옵니다. 종이를 펼친 순간 눈동자가 멈춥니다. 구찌 238만 원 결제일 1월 24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 가방, 그 이름, 그 날짜,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종이를 접으려 하지만 종이 끝이 구겨집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듭니다. 천천히 부엌문 쪽으로 향합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바로 놓습니다. 지금 묻는다고 해서 바뀔 게 있을까요?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그녀는 차를 따르고 두 손으로 잔을 감쌉니다. 잔의 열기가 손끝으로 번지지만 마음은 더 싸늘해집니다. 신문을 들고 나온 정호가 나타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깼어?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미소를 짓지만 시선은 신문 아래를 향합니다. 정호가 신문을 넘기며 말을 겁니다. 오늘 순자 씨 갤러리 개관식 있대. 잠깐 들러볼까 하는데 같이 갈래?
영숙의 미소가 짧게 멈춥니다. 아니요, 저는 좀 피곤해서요. 정우는 별 생각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래 안 걸려. 코트를 챙겨 입는 그의 손짓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에는 그 코트 주머니가 묘하게 무겁게 보입니다. 문이 닫히며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찻잔 안의 김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갤러리라. 그녀는 중얼거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현관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밑이 살짝 그늘지고 입가가 굳어 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칩니다. 가방 속에 영수증을 넣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도로 위로 햇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이 반쯤 녹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길가 표지판에 해오름 갤러리 300M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걸음을 멈춥니다. 순자의 이름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친구, 지연의 대부모, 그리고 지금은 남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불린 이름. 발끝이 무겁게 떨어집니다. 이제 확인해야겠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집니다. 눈빛이 흔들림을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멀리서 차량 경적 소리가 짧게 울리고 바람이 코트를 스칩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속 영수증을 꼭 쥡니다. 한 줄의 글씨가 마음속에 또렷하게 되새겨집니다. 구치.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가 이미 끝난 듯 표정은 단단합니다. 길끝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간판 글씨가 보입니다. 해오름 갤러리. 그녀의 시선이 거기에 닿습니다. 눈빛은 이제 결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낮에 햇살이 기울 무렵 해오름 갤러리 앞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간판을 스치며 흔들고 유리문에는 오픈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김영숙은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잔 속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손끝에는 약한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갤러리 안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순자의 웃음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가볍게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낮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깃든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여 창가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엿봅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갤러리 앞에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박정우가 내립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차분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쥔 컵이 흔들리며 커피가 살짝 넘칩니다. 정우 씨. 그녀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합니다. 거기엔 놀람과 동시에 어딘가 예상했던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갤러리 안조명이 켜집니다. 창문 너머로 정우와 순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순자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리본이 붉게 묶인 선물 상자입니다. 정우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리본 매듭이 느슨하게 흔들리고 조명 아래서 붉은 빛이 반짝입니다. 그 장면이 유리창에 그대로 비칩니다.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갑니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힙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칩니다. 순자가 문가까지 나와 정우를 배웅합니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녀는 한참을 쳐다보다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 갤러리 앞에서 정우가 전화를 받는 듯 귀에 휴대폰을 댑니다. 응, 집엔 좀 늦을 거야. 순자 씨랑 행사 준비 마무리 중이야. 그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영숙은 한순간 숨을 멈춥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공기처럼 피부를 스칩니다. 정우가 차에 타고 떠납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이 유리창에 길게 남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카페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집니다. 그녀는 길을 건넙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짧은 소리가 울립니다. 갤러리 앞에 다다른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향수 냄새와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옵니다. 순자가 안쪽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선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영숙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바로 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안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으며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호 씨,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에 영숙의 손이 힘없이 내려갑니다. 손끝이 떨리고 어깨가 살짝 굽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갤러리 불빛이 그 눈 사이로 퍼지며 반짝입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두 사람 다 내 곁에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눈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끝이 차가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납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흰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발자국 끝에 붉은 리본 한 조각이 바람에 날려 구석에 떨어집니다. 그 조각이 눈 속으로 파묻히며 장면이 조용히 멈춥니다. 밤, 김영숙의 집은 적막합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귓가에 또박또박 박힙니다. 부엌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엔 식은 국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읍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은 어둡지만 창가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일부를 비춥니다. 그 빛이 흔들리며 마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녀의 눈가엔 지친 기운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이 바람에 살짝 움직입니다. 구찌 238만 원. 그 종이가 방 안의 정적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잡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이 먼저 묻어 있습니다. 같이 늙어간다고 믿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거실 벽의 가족 사진으로 향합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호, 그리고 어린 지연의 웃는 얼굴. 카메라는 천천히 사진을 클로즈업합니다. 사진 속 웃음이 점점 흐려지고 그 위에 현재의 그녀의 눈빛이 겹쳐집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우가 들어옵니다. 코트에서 찬바람이 밀려들고 손에는 종이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깨어 있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내밉니다. 당신한테 줄 게 있어서. 그녀의 시선이 쇼핑백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서 붉은 리본이 보입니다. 한순간 공기가 멎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우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순자 씨가 갤러리 후원 행사 기념으로 줬어. 여자들 좋아할 것 같아서 받아왔지. 그의 말이 끝나자 영숙은 쇼핑백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분 이름 왜 그렇게 자주 듣게 되죠? 정호는 잠시 멈춥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냥 옛 친구라 그럴 뿐이야. 옛 친구요? 그러기엔 너무 자주, 너무 가까워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롭습니다. 정호는 짧게 한숨을 쉽니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마. 그 사람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럼 왜 내게는 말하지 않았나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그냥 숨겼어. 그 말에 영숙은 가볍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민했네요. 근데 당신은 너무 둔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쇼핑백을 정호에게 건넵니다. 이건 당신이 갖고 있죠. 난 이런 선물 받을 자격 없어요. 정호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녀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요, 사실이에요. 난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안방 쪽으로 향합니다. 발소리가 카페 뒤에서 묘하게 길게 울립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그를 봅니다. 오늘은 그냥 각자 생각 좀 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작게 떨렸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그의 뒤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영숙이 문을 닫고 사라진 뒤 거실에는 불 꺼진 TV 화면만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정호가 소파에 앉아 쇼핑백을 바라봅니다. 붉은 리본이 천천히 풀리며 탁자 위로 흘러내립니다. 카메라는 그 리본의 끝을 따라갑니다. 리본 끝이 바닥에 닿자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정호의 한숨 소리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커튼을 걷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으며 창틀에 작은 물방울을 남깁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김이 가늘게 올라옵니다. 정호의 방은 조용합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고 코트가 사라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짧은 쪽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올게. 마이너스 정호. 짧은 문장, 마침표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감만이 스며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내려놓았던 붉은 리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리본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영숙은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손끝에 닿은 천의 감촉이 부드럽지만 차갑습니다. 결국 다 돌고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녀의 입에서 낮은 말이 새어나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녀, 정호, 그리고 어린 지연.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따뜻한 빛 아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지금의 공기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틀 위 먼지를 조용히 닦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랑 연락됐어요? 밤늦게도 안 받으시길래. 응, 아침 일찍 나갔어. 잠시 혼자 있고 싶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속은 복잡하게 일렁입니다. 지연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괜찮으시죠?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영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웃음 뒤에 미묘한 떨림이 있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힙니다. 바깥의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입니다. 길가에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들립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낯설게 들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 밖 먼 곳으로 향합니다. 맞은편 거리에는 해오름 갤러리의 간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곳에 문이 닫혀 있고 유리문 안쪽은 어둡습니다. 전날 밤의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순자의 웃음, 정호의 눈빛, 붉은 리본. 그 기억들이 하나로 겹쳐지며 천천히 흐려집니다. 영숙은 커피를 내리고 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잔에서 나는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입니다. 이제 묻지 않아도 알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리본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리본이 천천히 떨어져 종이 위에 내려앉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추고 그 위로 햇살이 내려옵니다. 빛이 리본을 스치며 반짝입니다. 그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얼굴엔 슬픔 대신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지나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찬 공기 속에 섞여 사라집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길 위 그녀의 발자국이 차곡차곡 눈 위에 남습니다. 멀리서 해오름 갤러리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 빛이 사라질 때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